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수학자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내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파스칼스 웨이즈라 그럽니다. 옛날에 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 자, Physics of Wall Street, 우리말 번역판 제목은 돈의 물리학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수학자 파스칼이 확률적 변정법적으로 판단하는 이제 종교를 갖는 게 좋은 이유, 신을 믿는 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는 종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신은 없다. 그럼 이런 사람은 이제 인생 X판 치고 살 수 있겠죠. 그죠? 나쁜 짓 하고. 그러다 죽고 보니 신은 있어요. 그럼 지옥 가겠죠. 그러면 망하는 인생 투자입니다. 그죠? 1번은 최악이에요. 2번은 이제 신은 없지만 그래도 착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보니 신은 있네요.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갑니다. 성공한 인생 투자예요. 그럼 이제 신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인생 X판 치면 안 되겠죠. 그럼 착하게 삽니다. 죽고 보니 이제 신은 없어요. 신은 있다고 믿었는데 죽고 보니 신은 없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으니 신은 없으니까 천국은 안 가겠지만 그래도 손해보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죠? 3번은, 손해는 안 봤습니다. 그죠? 근데 4번은 이제 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 역시 X판 치면 안 되겠죠.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죽고 보니 신은 있네요. 자,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갑니다. 역시 성공한 투자입니다. 그죠? 자, 1번 빼고는 2, 3, 4번은 적어도 손해보지 않고 성공한 투자예요. 자, 2, 3, 4번으로 살아도 손해볼 것 없는 인생이지만 1번으로 살다가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확률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면 X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인생을 살려면 성률이 높은 2, 3, 4번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파스칼이 얘기하는 종교를 갖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확률적으로 판단할 때. 물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제 2번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상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응용해 볼 수 있는 투자의 확률적 변정법적 판단이 있겠죠. 자, 똑같이 인덱스 투자하고 개별주 투자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인덱스 투자하고 되게 개별주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투자의 확률적 변정법적 투자 결정과 예상되는 이제 확률적 결과를 보면 자, 인덱스는 승리하든 패배하든 노동 해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 그죠? 왜? 시장 수익률을 올리잖아요. 그죠? 자, 이 패배라는 거는 개별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승리하고 패배입니다. 그리고 개별주는 승리하면 노동 해방을 이룰 수 있지만 패배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노후빈곤이 찾아와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역시 요 위에 종교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똑같이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개별주 등으로 인덱스를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별주 등에 투자하겠죠. 그런데 말년에 정산해보니 못 이겼어요. 그리고 이 개별주 투자를 하다 보면 폭락장, 조정장, 횡보장에서 사고팔고 하다가 깡통 찰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노후빈곤 망하는 인생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은 개별주 등으로 인덱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냥 인덱스에 투자합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고 생각하면서 인덱스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정산해보니 실제로는 개별주를 이겼어요. 하지만 나는 인덱스를 투자했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노동 해방 정도는 이룰 수 있습니다. 인덱스 투자해가지고. 그죠? 말년에 빈곤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시 성공한 인생 투자입니다. 2번은 성공한 인생 투자예요. 그런데 이제 3번은 인덱스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인덱스 투자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개별주 등이 이겨버렸어요. 친구의 개별주를 보니까 친구의 개별주가 내 인덱스를 이겼어요. 하지만 나는 억만장자는 되지 못했지만 인덱스로 백만장자는 됐습니다. 노동해방했습니다. 그죠? 성공한 인생 투자예요. 물론 친구는 나보다 훨씬 성공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개별주 등 액티브 포트폴리오가 10년 투자 시 인덱스를 이길 확률은 8%거든요. 50년 투자했을 때 인덱스를 이길 확률은 8%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 행운아에 속해가지고 나 인덱스를 이겼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는 이기지 못했지만
개별주는 이기지 못했지만 노동해방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4번은 역시 인덱스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덱스 투자하고 말년에 정산해보니 개별주 이겼습니다. 그죠? 노동해방 성공했습니다. 2, 3, 4번은 전혀 손해볼 것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역시 1번으로 인생 살다가 아주 드문 확률로 그 확률적 사건이 발생하면 X됩니다. 그죠? X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승률이 높은 쪽에 붙는 게 역시 인생 성공하는 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와 개별주 투자를 비교했습니다. 그죠? 확률적 관점에서 파스칼의 웨이즈에 나오는 확률적 관점에서 자, 그러면 역시 과세이연 계좌하고 운용이 자유로운 일반 계좌하고 역시 똑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세이연 계좌에서는 승리하든 패배하든 노동해방입니다. 그죠? 일반 계좌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역시 노후빈곤이 찾아옵니다. 자, 나는 일반 계좌로 과세이연 계좌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별주 혹은 뭐 인덱스를 투자합니다. 뭐 되게 일반 계좌에서 인덱스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말년에 정산해보니 못 이겼어요. 역시 일반 계좌에서 폭락장에서 조정장에서 횡보장에서 변동성에 휘둘려가지고 사팔사팔 하다가 세금과 비용으로 자산이 녹아 깡통 찼습니다. 그럼 노후빈곤이 찾아옵니다. 그죠? 망하는 인생 투자예요. 자, 일반 계좌. 그런데 이제 일반 계좌로 과세이연 계좌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냥 과세이연 계좌에서 인덱스로 투자합니다. 그러면 말년에 정산해보니 일반 계좌를 이겼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죠? 노동해방을 이루었어요. 성공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덱스를 일반 계좌로 과세이연 계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덱스에 투자합니다. 그죠? 과세이연 계좌에서. 그런데 말년에 정산해보니 일반 계좌가 이겼어요. 친구의 일반 계좌가 내 과세이연 계좌를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손해볼 것 없이 노동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단지 친구가 조금 부러울 뿐입니다. 자, 3번은 나는 전혀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4번은 이제 일반 계좌로 과세이연 계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덱스만 투자하고 말년에 정산해보니 일반 계좌를 이겼습니다. 친구의 일반 계좌를 이겼어요. 자, 노동해방 성공했습니다. 그죠? 친구는 깡통 찼고. 그러면 역시 성공한 투자입니다. 역시 결론은 정리하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가지고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SWOT. 사고 실험입니다.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사이트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공식 블로그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예요. 자, 링크 따라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블로그는 이제 자산 배분을 주식 몰빵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사고 실험을 했는데, 자, 우리는 이 블로그는 자산 배분에 관한 사고 실험이지만 인덱스, 개별주 역시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놓냐면, 자, A, B 두 사람이 어떤 게임에 참여하는데 A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판돈의 100% 수익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판돈의 50% 손실을 겪는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개별주 등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B는 동전을 던져 앞면에 나오면 적게 먹고 적게 깨지겠다 이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깨지고 적게 먹고 적게 깨지겠다. 그러면 동전을 던질 때마다 A, B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동전을 던져서 나온 결과는 동일하지만 참가자 A와 참가자 B의 자산은 말년에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두 번을 던졌는데 한 번째는 앞이 나오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앞이 나오고 두 번째는 뒷면 D가 나왔을 때 자산 경로를 보면 그리고 5회 실행 항상 첫 번째는 앞면이 나오는 겁니다. 수익을 먼저 얻는 구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50회 실행했을 때 역시 출발은 앞면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1회 실행했을 때 개별주는 앞이 나오면 100% 수익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1,000원 투자했을 때 2,000원이 되고 두 번째 시행했을 때 뒷면에 나오면 50% 손실을 겪는다 그랬으니까 다시 본전이 돼버립니다. 그죠? 하지만 인덱스 투자자는 자, 앞면이 나오면 50% 수익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은 1,500원이 되고 뒷면이 나오면 25% 손실을 겪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125원이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인덱스 투자자의 최종 자산이 더 커요. 그죠? 자, 10회 실행하고 50회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개별주 투자자는 100% 수익, 50% 손실.
10회 실행해도 본전이고 50회 실행해도 본전이에요. 하지만 인덱스 투자자는 이렇게 됩니다. 최종 자산이. 자, 엑셀 시트에서 보시면 요 수식 보이시죠? 요 수식 보이시죠? 자, 10회 실행했습니다. 10회가 아니고 5회네요. 5회. 그리고 50회 실행했습니다. 그죠? 50회 실행. 하지만 인덱스 투자자는 50회 실행했을 때 자산이 훨씬 커집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앞뒤가 번갈아 나오는 비현실적 사례죠. 그죠?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그렇게 번갈아 나오는 비현실적 사례를 들었지만, 이제 현실 사례에 대입해 보면, 자, 현실 사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972년에서 2021년까지 S&P 500의 연도별 수익률이 플러스이면 앞면을 주고, 마이너스이면 뒷면을 주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인덱스 투자자는 S&P 500의 값을 그대로 따릅니다. 즉 연도별 수익이 플러스면 50% 수익을 얻고 마이너스이면 25% 손실을 입습니다. 개별주 투자자는 인덱스 수익률이 요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0.74%였거든요. 그래서 개별주 수익률이 인덱스 수익률을 이긴다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주 투자자가 인덱스 수익률이 10.74%를 넘길 경우 앞면을 부여하고 요 이하가 되면 이제 뒷면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 수익률이 플러스이면 개별주 투자자는 100% 수익을 얻고 마이너스이면 50% 손실을 겪는. 그리고 50년 기간 동안 이 성률, 개별주 투자자는 성률 60%를 주었습니다. 물론 50년 투자 시 개별주 포트폴리오가 인덱스를 이길 확률은 2% 남짓이지만 일단 성률은 60%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동전 던지기 유사 사고 실험이니 실제 수익률과 최종 자산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결과를 볼까요? 자, 일단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이 기간 동안 S&P 500의 연도별 수익률을 이렇게 구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요 연도별 수익률이 0보다 크면 앞면, 0보다 작으면 뒷면입니다. 뒷면. 그런데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요 연도별 수익률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요 10.72%보다 크면 앞면, 작으면 뒷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는 이렇게 1,000원으로 출발했을 때, 자, 1,000원으로 출발했을 때 앞면이 나오면 50% 수익, 뒷면이 나오면 25% 손실. 그래가지고 최종 자산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인덱스는 1,000원이 6억 2,200만 원이 됐지만 개별주는 이 1,000원이 25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했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는 50년 동안 30회가 나왔거든요. 이 확률은 60%입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인 사고 실험이지만 아무튼 결과는 이렇게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